안녕하세요. 인생사연집입니다. 오늘은 한 가족의 선택과 그 끝에 남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가난한 시골 학교에서 평생을 보낸 아버지, 그리고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있었어요.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 돈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딸을 부잣집 아들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장님이라 불렀습니다. 모두가 그 결혼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 신혼 첫날 밤 그 남편이 건넨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요. 조용한 저택 안, 붉은 비단 이불 위에 앉은 신부와 눈이 보이지 않는 신랑. 밖에 소란이 가라앉자 방 안엔 숨결 하나만 남았어요. 그때부터 이야기는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병실 천장은 회색빛으로 가라앉았고 의사의 목소리는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수술비가 없으면 더는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을 끌어안고 그 속에서 통장을 꺼내셨죠. 하지만 장고는 참 잔인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방에 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등잔불빛 아래에서 책을 보다가 끝내 눈을 감으셨죠. 이튿날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도윤 씨 댁에서 며느리를 찾는다네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 집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부호의 집, 하지만 그 아들의 소문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는 눈먼 남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고 했죠. 사람들은 그를 장님, 도련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수술비는 확실한 겁니까? 그 질문 하나에 우리 가족의 운명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숨을 살리기 위해 저는 거래의 신부가 되기로 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행복의 옷이 아니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게 보였어요. 두꺼운 화장은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괜찮겠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향이 짙은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침묵이 사는 궁전 같았습니다. 거대한 현관문 너머로 정여사가 나왔습니다. 도윤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차갑고 정제된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부터 당신은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남편에게 존대하고 질문하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자 가슴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 냄새 하나 없는 그 저택에서 저는 혼자 호흡을 고르며 섰어요.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가 들어왔어요. 고급 양복에 단정한 넥타이, 하지만 눈은 고요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수진 씨죠. 소리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맑고 깊었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눈먼 사람의 말투가 이렇게 단단할 수 있을까요? 그의 손끝이 내 손에 닿았을 때 묘한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따뜻하고 확신에 찼습니다. 오늘은 피곤하실 테니 쉬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울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거래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시작이었을까요? 가슴속에서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현관이 닫히고 집이 숨을 쉬었어요. 큰 홀은 비어 있었고 빛은 얕았죠. 바닥은 광이 났고 발걸음이 울렸어요. 향초 냄새가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 여사님이 계단 아래 섰어요. 눈빛은 고요했고 말은 짧았죠. 저녁은 위층에서 들거라. 늦게까지 불을 켜지 말아요. 김 비서가 앞서 걸었어요. 복도는 길고 문이 많았죠. 한 칸마다 공기가 달랐어요. 그의 구두가 규칙을 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하얀 방이 있었어요. 커튼은 두 겹으로 드리워졌죠. 바람이 스치면 결이 흔들렸어요. 피아노가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죠. 도윤 씨가 문턱에서 멈췄어요. 눈꺼풀은 여전히 닫혀 있었죠. 그는 방의 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천장과 벽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여긴 울림이 깊군요. 목소리가 나무결을 쓸었어요. 창문 틈은 남쪽이겠지요. 따뜻한 냄새가 느껴집니다. 그의 말이 낯설게 다정했어요. 나는 대답을 찾다 고개를 끄덕였죠. 낮에 해가 오래 머문대요. 뺨에 열이 살짝 올랐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어요. 발끝이 매트를 살짝 눌렀죠. 손을 뻗어 피아노를 쓸었습니다. 먼지 한 톨 소리까지 익는 듯 했죠. 앉아도 될까요? 그의 손끝이 의자를 찾았어요. 나는 말 대신 뚜껑을 올렸죠. 건반이 얇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첫 음은 아주 낮았어요. 방이 그 음을 받아 안았죠. 둘째 음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내 심장도 덩달아 오르내렸죠. 그는 길게 연주하진 않았어요. 세 마디쯤에서 손을 거뒀죠. 새 집에서는 첫 소리만. 나머지는 내일 비책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나는 커튼을 반뼘 열었죠. 밤 공기가 얕게 스며들었어요. 꽃병 물결이 아주 작게 흔들렸죠. 불편하신 건요? 내 질문이 내 목에 걸렸죠.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익숙한 것보다 낯설음이 편해요. 그의 말은 퍼즐 같았어요. 눈을 감아야 보인다는 뜻일까요? 나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죠. 그럼 쉬세요. 내일 뵐게요. 그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문틀을 가볍게 두드렸죠. 소리를 잠가두세요. 밤엔 생각이 커지거든요. 그가 나가고 방이 비었어요. 남은 건 피아노와 내 숨뿐이었죠.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손을 까궜어요. 손바닥이 차갑게 달아났습니다. 서랍을 열자 반지가 있었어요. 낯선 금빛이 살을 눌렀죠. 반지는 가볍고 서늘했어요. 약속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죠. 창을 조금 더 열었어요. 정원의 나무가 낮게 우는 듯 했죠. 바람이 커튼을 들어 올렸어요. 방의 공기가 모양을 바꿨습니다. 그때 복도에 발소리가 났어요. 정 여사님의 일정한 리듬이었죠. 문틈까지 왔다가 멈췄어요. 숨소리가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나는 불을 낮게 줄였어요. 등잔불 고리가 한번 흔들렸죠. 침대 양 끝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방은 다시 처음처럼 고요했죠.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났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만졌죠. 100건의 흰빛, 12칸의 그림자. 내 손끝이 경계에 머물렀습니다. 한 음만 눌러보았어요. 작은 소리가 금방 식었죠.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손을 거뒀어요. 이 집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병실의 흰 벽과 얇은 이불이요. 지금쯤 잘 주무실까? 내 속말이 방 안을 맴돌았죠. 드레서를 열어 편지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남긴 짧은 글이었죠. 너무 미안해하지 말거라. 살아줘서 고맙다, 내 딸아. 활자가 눈을 흔들었어요. 나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댔죠. 심장 박동이 종이를 데웠어요. 눈물이 조금, 아주 조금 났습니다. 밤이 더 깊어질 즈음이었죠. 복도 끝에서 낮은 음이 났어요. 피아노가 아니라 나무가 내는 숨. 집 자체가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죠. 한 칸,
또 한 칸 발을 옮겼어요. 그때 서재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패가 어둠에 떠 있었어요. 출입 금지. 검은 글씨였죠. 잡아당기면 열릴 듯 보였어요. 그러나 노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뒤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기척. 나는 반사적으로 돌아섰죠. 긴 복도에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왜 닫아두는 걸까요? 저 문을. 대답은 내일의 몫으로 남겼죠. 문고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을까요? 새벽 공기가 먼저 깼어요. 동이 트기도 전에 새소리였죠. 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문이 가볍게 두드려졌어요. 김 비서의 낮은 목소리였죠. 정 여사님께서 내려오라십니다.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갈이 묶었어요. 머릿결에 작은 핀이 반짝였죠. 드레스를 단정히 여몄습니다. 손등의 떨림을 한번 눌렀죠. 계단을 내려가자 햇살이 기다렸어요. 창이 크고 유리결이 투명했죠. 향이 다른 꽃이 곳곳에 있었어요. 허나 사람 소리는 많지 않았죠. 정 여사님이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얇은 도자기 소리가 맑았죠. 첫날 밤은 어땠니? 그녀의 눈길이 내 눈을 지나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내 목소리가 스스로를 닮았죠. 조용한 건 나쁜 징조가 아니야.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도윤 씨가 뒤늦게 들어왔어요. 오늘은 눈을 더 낮게 깔았죠. 손끝에 아주 옅은 먼지. 아침부터 어디를 다녀온 걸까요? 식사하시죠. 그는 의자 등받이를 당겨줬어요. 몸짓이 익숙하고 정중했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프는 따뜻했고 빵은 부드러웠죠. 그는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소리를 듣는 듯 했죠. 식탁, 수저, 호흡의 간격까지요. 이 집에선 소리를 존중합니다. 정 여사님이 갑자기 말했죠. 말보다 먼저 오는 게 소리니까. 그녀의 규칙은 간단하고 냉정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죠. 도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잠깐 시간을 빌릴게요. 연습실의 울림을 재보려 합니다. 나는 질문을 삼켰어요. 눈먼 사람이 울림을 잰다니. 그러나 어젯밤에 그의 손끝이 내 의심을 다시 접게 만들었죠. 오후에 해가 벽을 옮겼어요. 그가 연습실 문을 열었죠. 벽마다 흡음재가 얇게 붙었어요. 바닥엔 테이프 선이 그려졌죠. 그는 방 중앙에 섰습니다. 발꿈치를 살짝 들어 올렸죠. 손가락 마디로 벽을 두드렸어요. 2번, 다시 한 번, 같은 간격으로요. 이쪽은 소리가 돌아오네요. 그가 천천히 몸을 틀었어요. 여긴 숨이 고여요. 좋지 않죠? 그는 창 쪽으로 한 걸음 옮겼습니다. 나는 숨을 참으며 지켜봤어요.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보나? 눈을 감고도 방향을 잃지 않는 그의 세계가 궁금해졌습니다. 피아노 뚜껑이 올라갔어요. 그가 예열하듯 건반을 눌렀죠. 새 음이 삼각형을 그렸어요. 울림이 벽에서 벽으로 번졌습니다. 그의 표정에 미세한 온기. 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이 집의 첫 노래가 시작된다. 가슴속에 조용한 확신이 났습니다. 그는 길게 연주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세 마디에서 멈췄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집이 대답을 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복도가 짧았어요. 아침보다 공기가 가벼웠죠. 우리의 발소리가 같은 박자였어요. 나는 그게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방 앞에서 그가 낮게 말했죠. 서재 문은 열지 마세요. 말끝이 유난히 또렷했어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내 숨이 남았어요. 서랍에서 어머니 편지를 꺼냈죠. 오늘은 다른 한 줄이 보였어요.
내가 견디는 동안 나는 산다. 나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피아노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을 다시 반뼘 열었어요. 빛이 방바닥에 길을 냈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어요. 한음, 아주 작은 용기였죠. 소리가 금세 식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방이 오래 붙들었죠. 그때 문틈에 기척이 났어요. 도윤 씨가 서 있었죠. 눈은 감겼지만 미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당신 차례예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의자를 한 칸 밀어줬어요. 손등이 잠깐 스쳤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나는 두 번째 음을 눌렀어요. 첫 음과 둘의 거리를 느꼈죠. 빈틈을 바람이 채워주었어요. 그 틈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세 번째 음이 따라왔어요. 작은 화음이 방에 걸렸죠. 그는 한 발 물러서 듣고 있었어요. 눈보다 더 큰 집중으로요. 좋아요. 그가 아주 짧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서두르지 말아요. 소리는 기다릴 줄 아니까. 그가 돌아서며 덧붙였어요. 밤이 오면 문을 잠그세요. 생각은 소리보다 빠르거든요.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 사라졌습니다. 저녁은 짧고 밤이 길었어요. 집은 다시 침묵을 껴입었죠. 창밖에 별 하나가 떠올랐어요. 나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어요.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요. 이 집이 숨쉬는 법을 배우겠다고요. 그 결심이 내 어둠을 밝히겠지요. 새벽 근처 멀리서 삐걱임. 서재 쪽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 문은 닫혀 있었고 규칙은 남았죠. 그러나 마음엔 질문이 자랐습니다. 내일 나는 답을 찾아보려 해요. 물어볼 순 없어도 들을 수는 있겠죠. 이 집의 비밀은 늘 소리로 말하니까요. 그리고 그 소리를 이제 내가 듣거든요. 아침의 빛이 복도 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움직였고 그 길을 따라 먼지가 춤을 췄어요. 저는 식탁 옆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주방 기계들의 소리가 낯설게 귓가를 스쳤어요. 도윤 씨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아노가 있는 그 방 밤새 한 줄기의 소리도 없었죠. 저는 조심스레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엔 고요가 살고 있었어요. 창가에는 얇은 커튼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천을 통과하며 하얀 먼지 입자를 비추었어요. 피아노 덮개 위엔 악보가 흐트러져 있었고 그 사이엔 손끝 자국이 얕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악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쪽 모퉁이에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죠. 들리지 않는 것도 소리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정 여사님의 발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이상하게 급했어요. 며느리, 그 방에 들어갔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빠르게 짧았죠. 저는 당황해 고개를 들었어요. 네, 그냥 창문을 열려고요. 정 여사님의 눈빛이 악보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악보를 잡아채듯 덮었어요. 그 방엔 건드리지 말라 했지. 말끝이 날카롭게 휘었어요. 이 집의 소리는 섬세해. 누가 흔들면 깨져.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방은 그녀의 숨결만큼이나 서늘해졌죠. 저는 악보를 다시 보려 했지만 이미 없었어요. 피아노 덮개가 단단히 덮여 있었습니다. 점심쯤 되어 도윤 씨가 거실로 나왔어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죠. 그는 손끝으로 공간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낯선 소리가 들리네요. 누가 내 방에 들어갔습니까?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거짓말은 입가에 맴돌다가 사라졌습니다. 커튼을 잠깐 열었어요. 그의 표정은 조용히 흔들렸죠. 창문은 열어도 괜찮아요.
그 대신 악보는 손대지 마세요. 그는 미소 비슷한 것을 지었지만 그 미소엔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원으로 내려갔어요. 햇빛이 잔디 위에 금가루처럼 흩어졌죠. 하녀들이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몰래 말을 걸어왔죠. 그 방엔 귀신이 있다던데요.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묻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되물었죠. 주인님이 그 방에서 혼잣말을 자주 하세요. 그녀는 눈치를 보며 입을 닫았어요. 그러나 제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죠. 피아노 방, 그곳엔 소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 방의 소리를 다시 들어봐야겠다. 창밖에서 벌레 소리가 올라왔어요. 별빛이 창살을 타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피아노 방을 향해 눈을 감았어요. 그때 멀리서 피아노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드럽고 짧았지만 명확한 선율이었죠. 분명 누군가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굳어버린 채 복도를 향해 걸었습니다. 음은 계단을 타고 올라왔고 저는 손잡이를 잡은 채 숨을 죽였어요. 문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살짝 열자 피아노가 보였어요. 그 앞엔 도윤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온전했어요. 그의 손끝은 밤보다 더 선명했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 노래를 아시나요? 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음이 방을 채우며 내 심장을 울렸습니다. 연주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그가 말했어요.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거짓을 배울 뿐이죠.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이 소린 당신에게 위험하니까. 그 말에 등줄기가 차게 식었어요. 문이 닫히자 방이 한순간 숨을 거뒀습니다. 복도로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야. 가슴 속에서 이상한 의심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밤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방 앞을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의 공기만은 언제나 제 등을 스쳤어요. 계단을 오르며 문틈을 지나칠 때마다 안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낮게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희미하고도 낯선 목소리였어요. 어머니의 음성처럼 따뜻한데 어딘가 깨져 있었죠. 그 소리를 외면하면 마음이 저렸습니다. 도윤 씨는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어요. 식탁에서의 대화도 줄었고 연습실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늘 같은 자세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죠. 하루는 정 여사님이 부르셨어요. 수진, 잠깐 얘기 좀 하자. 응접실의 커튼은 닫혀 있었고 공기는 향이 짙었어요. 그녀는 차를 따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규칙은 지켜야 해. 도윤이는 약해서 감정의 소리에 휘둘리면 안 돼. 그녀의 시선이 내 손끝에 닿았습니다. 괜한 호기심으로 상처 주지 말길 바란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목소리가 일었죠. 상처를 주는 건 정말 나일까 아니면 이 집일까? 그 물음이 하루 종일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피아노 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안은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손끝이 문고리에 닿았지만 열지 못했어요. 대신 문 너머로 귀를 댔습니다. 숨소리. 아주 얕은 그러나 확실한 숨소리. 그건 분명 잠자는 사람의 호흡이 아니었죠. 긴장된 기척,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손끝까지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엔 낯선 차가 들어왔어요. 정 여사님이 직접 마당으로 내려가 손님을 맞이했죠.
그녀 옆에 선 여자는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귀걸이와 붉은 립스틱, 그리고 날선 눈빛. 오랜만이네요, 정 여사님.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저를 보았어요. 아, 이분이 새 며느리시군요. 정 여사님은 미소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도윤이 아내야. 그녀의 어깨가 살짝 굳어졌죠. 그래요, 축하드려요. 그녀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전 미라라고 해요. 예전엔 이 집에 자주 왔었죠. 그 이름은 어딘가 익숙하게 들렸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의 틈을 누군가 건드린 듯 했죠. 그날 저녁 식탁에선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식사를 빨리 끝냈고 도윤 씨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죠. 식사가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공기가 무겁네요. 피아노 방으로 가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 여사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그만 쉬거라. 손님이 있었잖니. 도윤 씨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엔 잠시 흔들림이 있었어요. 나는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안 혹은 숨긴 슬픔의 그림자였죠. 밤이 깊어지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따라 흘렀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피아노 음과 닮아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서재 쪽이었어요. 문틈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그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낮고 빠른 목소리, 그리고 들려온 단어 하나. 미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이 내 귓속에서 울렸어요. 나는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비가 더 거세졌고 창문이 덜컹거렸죠. 그때 문 아래로 한 장의 종이가 밀려왔습니다. 하얀 봉투, 그리고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수진 씨께. 손끝이 떨렸어요. 봉투 안엔 짧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내일 오후 정원으로 오세요. 글씨는 낯설고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윤 씨의 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죠.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연습일까요? 아니면 그 이름 때문일까요? 이상하게도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딘가에서 천천히 금이 가는 소리가 났어요. 집 전체가 숨을 죽이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었죠.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걸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얇았어요. 밤새 비가 다 젖혀졌죠. 정원 잔디가 유리처럼 빛났어요. 봉투 속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정 여사님은 평소처럼 단단했어요. 식탁 윗방이 바삭하게 갈렸죠. 도윤 씨는 커피 향을 맡았어요. 눈꺼풀은 고요히 닫혀 있었죠. 오늘 일정은 가벼워요. 그가 낮은 음으로 말했어요. 연습실과 창고를 점검하겠습니다. 정 여사님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나는 말을 아꼈습니다. 봉투의 약속이 목을 눌렀죠. 정원으로 오라는 그 한 줄. 글씨의 결이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점심 무렵 햇살이 번졌어요. 하녀들이 화단을 다듬었죠. 김비서는 납품서를 정리했어요. 나는 슬리퍼 끈을 조심히 묶었죠. 정원의 그림자 길이가 늘었어요. 벤치에 작은 새가 앉았죠. 그때 흰 앞치마가 다가왔어요. 은주, 젊은 하녀였어요. 사모님, 잠시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빠르지 않았어요. 어젯밤 봉투, 제가 가져다 드렸어요. 가슴이 짧게 움찔했어요. 누가 시켰죠?
내가 낮게 물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한번 훑었죠. 피아노가요. 그 방이 시켰어요. 우스운 대답 같았지만 나는 웃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이 농담을 지우고 있었죠. 바닥 아래가 비밀이에요. 은주가 앞장서 걸었어요. 연습실 문은 닫혀 있었죠. 도윤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복도의 공기가 낮게 울렸어요. 우리는 창을 반뼘 열었어요. 마룻결이 얕게 반짝였죠. 은주는 무릎을 꿇고 속삭였어요. 오른쪽 세 번째 보드예요. 손톱으로 틈을 살짝 올렸어요. 나무가 마른 숨을 내쉬었죠. 손바닥만 한 공간이 열렸어요. 그 안에 얇은 봉투가 있었어요. 누가 두었죠? 은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젯밤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도 아침엔 있었죠. 나는 봉투를 조심히 꺼냈어요. 종이에서 오래된 향이 났죠. 접힌 자리들이 촘촘했어요. 펼치자 필체가 떠올랐습니다. 한도윤 씨께 첫 줄의 글씨가 낯익었어요. 정 여사님의 글씨와 닮았지만 어딘가 부드럽고 어리더군요. 빛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날의 마지막 음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언젠가 스스로 말해주세요. 숨이 멈칫했어요. 편지는 오래전 날짜였죠. 사고 직후의 한여름 밤. 서명은 미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소란스레 흔들렸어요. 미라가 남긴 편지라니요. 그녀는 왜 이 바닥에 숨겼을까요? 왜 누구도 알지 못했을까요? 그때 문손잡이가 돌았어요. 연습실 문이 천천히 열렸죠. 도윤 씨가 현관 쪽에서 들어왔어요. 멈춰선 그의 얼굴이 고요했어요. 무슨 소립니까? 그의 귀가 공기를 훑었죠. 은주가 반장을 낮추고 물러섰어요. 나는 봉투를 감췄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섰어요. 발끝이 제자리를 찾았죠. 바닥 냄새가 바뀌었네요. 모서리에 종이가 스쳤습니다. 나는 숨을 골랐어요. 거짓말은 더 무거웠죠. 먼지를 닦았어요. 조금요. 손끝의 떨림이 내 말투를 흔들었죠. 그는 잠시 내 쪽을 바라봤어요. 감긴 눈이 이상하게 밝았죠. 먼지는 잠깐 사라지죠. 하지만 종이는 오래 남습니다. 정 여사님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도 끝 규칙이 가까워졌죠. 은주가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쪼개진 틈을 닫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공기가 변했어요. 정 여사님의 향이 먼저 들어왔죠. 그녀는 방을 한번 훑어보았어요. 이 방은 오늘 여기까지. 도윤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울림이 충분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멀어지는 기색이었어요. 연습실에서 나오자 은주가 귓속말했죠. 저녁에 다시 오세요, 사모님. 사람이 없는 때예요. 나는 짧게,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기울고 집이 낮아졌어요. 부엌에선 수프가 끓고 있었죠. 김 비서는 전화로 말을 아꼈어요. 정 여사님은 오래 창을 보았죠. 식탁에서 말이 줄어들었어요. 도윤 씨는 빵을 거의 먹지 않았죠. 그의 손등에 얕은 그늘이 걸렸어요. 무언가 고단한 표정이었어요. 내일 병원에 갑니다. 그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악력 검사를 하려 합니다. 정 여사님이 그래 하고 답했죠. 그 뒤로는 숟가락 소리뿐이었죠. 나는 접시 가장자리를 만졌어요. 새로 선 그릇에 미세한 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실금이었어요. 저녁이 끝나자 복도가 비었어요. 은주는 등잔불을 하나 켰죠. 사모님, 지금이에요. 그녀가 손짓으로 불렀어요. 우리는 연습실로 향했어요. 문틈에서 따뜻한 냄새가 났죠. 방은 낮보다 부드러웠어요. 마룻결이 금빛으로 눕고 있었죠. 다시 보드를 들어 올렸어요. 틈 사이에 또 종이가 있었죠.
이번엔 낡은 노트 표지였어요. 겉면에 흠집이 많았죠. 표지를 젖히자 선율 조각들, 연필로 급히 쓴 음표들, 한쪽 여백의 짤막한 문장. 그의 손이 떨린다. 오늘도. 은주가 숨을 삼켰어요. 누가 썼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글씨가 방금 전 편지와 닮았죠. 뒷표지 안쪽에 봉제실 한 땀, 작게 꿰맨 흔적이 있었어요. 조심히 풀자 사진 2장, 촛불 아래 웃는 2사람. 한 장은 젊은 정 여사님, 그 옆에 서 있는 미라. 그리고 뒷면엔 작게 적혀 있었죠. 여름, 우리 둘, 그리고 한 사람. 3사람의 관계가 뒤집혔어요. 가슴속 공기가 기억을 찾았죠. 우리 둘, 그리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발자국 소리가 계단에서 났어요. 규칙이 없는 굼뜬걸음. 술에 젖은 듯 비틀거렸죠. 나는 본능적으로 불을 낮췄어요. 문 앞 그림자가 벽을 스쳤어요. 낯선 남자의 낮은 웃음. 문고리가 반바퀴 돌아갔죠.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멈췄어요. 사모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는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죠. 눈빛이 잠깐,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이 시간 연습실은 닫습니다. 그가 낮게 정리했어요. 은주가 먼저 문 밖으로 나섰죠. 나는 노트와 사진을 품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바람이 식었어요. 김비서가 뒤에서 한마디 했죠. 과거는 조용히 둘수록 좋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등 뒤에서 심장이 오래 울렸죠. 책상 위에 사진을 펼쳐 놓았어요. 촛불 그림자에 얼굴이 떨렸어요. 젊은 정 여사님의 미소는 따뜻했죠. 그 옆에 미라는 어딘가 긴장했어요. 2사람 사이가 아주 가까웠어요. 그리고 사진 구석, 흐린 어깨 한쪽, 잘라낸 듯 비어있는 자리, 프레임 밖으로 밀려난 사람. 혹시 그가 아니었을까요? 사고 전에 도윤 씨 말이에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폈어요. 거기엔 다른 글씨가 있었어요. 굵고 단호한 획, 낯선 필체. 문을 닫아라. 소리를 끊어라. 아래엔 날짜가 늦가을로 바뀌었죠. 그리고 서명이 없었어요. 누가 명령했을까요? 누구에게? 왜 소리를 끊으라 했을까요? 귀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낮은 공명이 났죠. 연습실이 아닌 다른 곳이었어요. 서재, 그 금지된 문 뒤였죠. 나는 창문을 열고 숨을 갈랐어요. 찬 공기가 폐를 씻어냈죠. 결심 하나가 또렷해졌어요. 내일 서재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불을 끄려다 노트를 덮었어요. 그때 표지 안쪽에서 작은 소리. 종이 사이 무언가가 떨어졌죠. 새끼 손톱만 한 금속 조각. 열쇠, 아주 낡은 작은 열쇠. 끝이 반쯤 닳아 있었어요. 손바닥에서 묵직하게 울렸죠. 문득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문을 닫아라. 소리를 끊어라. 아니요, 저는 반대로 할 거예요. 문을 열고 소리를 잇겠습니다. 그게 이 집의 상처를 고치겠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창밖 별이 한 점 또렷했죠. 가슴에 열쇠를 꼭 쥐었어요. 심장이 그 모양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 집의 어둠이 끝나면 우리는 함께 빛으로 나갈 거예요. 창문을 닫자 바람이 멎었어요. 방 안의 소리가 정리됐죠. 피아노가 어둠 속에서 눕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래의 편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 손, 내 숨, 그리고 내 목소리. 내일 열릴 문을 향해 모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밤이었어요. 새벽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열쇠를 쥔 손끝이 식어갔죠. 밤새 머릿속엔 서재 문만 떠올랐습니다.
그곳에 모든 대답이 있을 것 같았어요. 도윤 씨는 아침부터 병원에 갔어요. 정 여사님은 함께 동행하셨죠. 저택엔 은주와 김 비서만 남았어요. 나는 기회를 잡은 듯 조용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 끝 서재 앞에 도착했어요. 문은 묵직했고 열쇠 구멍은 작았죠. 손을 뻗어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낮은 소리가 공기를 깨웠어요. 안은 어두웠어요. 빛 대신 먼지와 종이 냄새가 있었죠. 책장이 천장까지 닿아 있었어요. 바닥엔 악보더미와 녹음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 한쪽엔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도윤 씨의 어린 시절, 그리고 미라의 웃음. 그 사이에 정 여사님이 서 있었죠. 세 사람의 거리엔 이상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두꺼운 노트가 있었어요. 표지엔 실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있었죠. 피아노의 울림은 기억을 깨운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글씨가 흐려졌어요. 청각 자극 후 반응 양상, 대상자 한도윤. 시각 자극 은폐 성공 단계. 감정 자극 후 기억 편린 회복 추정. 손끝이 떨렸어요. 그는 눈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시각 자극 은폐 성공. 그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거기서 뭐 하세요? 등 뒤에서 목소리가 났어요. 김 비서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히 잠겨 있었죠. 왜 문을 열었습니까? 그는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이 방은 접근 금지입니다. 나는 숨을 골랐습니다. 이게 뭐죠? 이 기록들? 그건 도윤님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지킨다고요? 거짓을 숨기는 게 보호입니까?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진실은 누구에게나 잔인해요. 당신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협박처럼 낮았어요.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모른 척하는 이유는 뭐죠? 모르지 않아요. 그가 말했어요. 도윤님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걸 포기했죠. 그게 죄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그때 계단 아래서 문이 열리는 소리. 정 여사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비서가 얼굴을 굳혔어요. 지금 나가요. 제발. 나는 서류 한 장을 품속에 숨겼습니다. 그가 보지 못하게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서류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였죠. 사고 당일 기록 미라 피해보고, 위치 연습실, 원인 낙상 및 충격, 목격자 한도윤, 진술 내 잘못이야. 그날 저녁 집은 비정상적으로 조용했어요. 도윤 씨가 돌아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 여사님은 식사 자리에서 눈을 들지 않았어요. 은주만 눈빛으로 나를 물었죠. 식사 후 도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기자가 온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정 여사님이 얼굴을 흔들었죠. 그건 불가능해. 아직 때가 아니야. 때는 만드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이 집의 이야기를 세상이 듣게 해야 합니다. 정 여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넌 모르잖니. 그 일의 무게를. 알아요.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숨지 않을 겁니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서류를 꺼냈어요. 목격자 한도윤. 진술 내 잘못이야. 그 문장이 눈을 태웠습니다. 도윤 씨가 눈을 감은 이유, 미라의 죽음, 정 여사님의 침묵.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어요. 그 선 끝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번호는 알 수 없었죠. 받자마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진 씨,
그 서류를 가지고 있죠? 숨이 막혔어요. 누구세요? 내일 정오, 광월란 카페로 오세요. 그걸 가져오면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전화는 뚝 끊겼어요. 심장이 다시 고동쳤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대신해 말하는 걸까?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날카롭게 흔들렸죠. 저택의 등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소리만 남았죠. 피아노의 첫음. 낮고 깊고 마지막처럼 맑았어요. 그건 누군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거실의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울렸어요. 한도윤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죠. 검은 건반 위에 손끝이 닿을 때마다 공기 속이 잔물결처럼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 말을 아꼈어요. 기억의 틈마다 미라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희미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연주 안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손이 아직 떨려요. 그의 목소리엔 피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쏟은 의심의 눈초리가 아직 그의 어깨에 내려앉아 있었죠. 그는 피아노 위 손가락을 감싸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동안 그가 쌓아 올린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기억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불을 끄지 않았어요. 등불 하나를 켜두고 그의 연습을 지켜봤죠. 그의 어깨가, 손끝이, 공기 속의 떨림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한음, 또 한음. 건반이 그의 맥박처럼 뛰었어요. 그 울림이 제 마음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소진 씨, 그가 불렀어요. 저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죠.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 따뜻했어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당신 얼굴이 떠올라요. 그 말에 제 눈가가 젖었어요. 이 밤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선 바람이 들판을 스치듯 흘렀고 달빛이 창틀 위에서 부서졌습니다. 그 빛이 도윤의 손끝을 감싸고 있었죠. 그의 손이 다시 음악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잊었던 멜로디가 조금씩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우리의 침묵이 음악이 되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손끝과 숨결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그의 연주가 끝나자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밤은 길었고 새벽은 짧았어요. 창턱에 맺힌 물방울이 떨렸죠. 머리맡엔 작은 열쇠가 놓여 있었어요. 서재의 문을 열던 그 열쇠였죠. 나는 가방을 정리했어요. 서류 한 장을 조심히 넣었죠. 사고 당일 기록이라 적힌 종이. 잉크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부엌에선 은주가 죽을 데웠어요. 그녀가 눈짓으로 시간을 가리켰죠. 정오 전에 나가셔야 해요. 주차장은 북문 쪽이 안전해요. 정 여사님은 일찍 외출하셨어요. 도윤 씨는 방에서 묵상 중이었죠. 피아노 뚜껑은 닫혀 있었어요. 건반은 오늘 내내 쉬어야 했어요. 거실 시계가 12시를 향했어요. 나는 코트를 여미고 나섰죠. 마당의 공기가 유리처럼 차가웠어요. 새들이 낮은 가지를 옮겨 탔죠. 북문에는 작은 차가 기다렸어요. 은주가 조수석 창을 내렸어요.
기사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녀의 말끝이 아주 조심스러웠죠. 도심으로 들어서자 소리가 많았어요. 신호등, 행인, 전광판의 웅성. 나는 창밖을 보며 숨을 골랐어요. 가슴속 종이 한 장이 무거웠죠. 카페 간판엔 광월란이라 쓰였어요. 문을 여니 은은한 차향이 났죠. 창가 자리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렀죠. 박수진 씨? 낯선 목소리가 낮게 흘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죠. 그녀의 눈빛이 한번 흔들렸어요. 전 윤미라의 사촌입니다. 이름은 윤미경이에요. 그 이름이 공기에서 울렸어요. 잔의 물결이 아주 작게 떨렸죠. 어젯밤 전화는 당신이죠? 내가 묻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 고민했어요. 그래도 말해야 해요. 그날 저는 이 집에 있었어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사고 당일을 말하는 건가요? 그녀의 손이 잔을 감싸쥐었죠. 네, 그날 밤이요. 카페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마치 모두가 귀를 기울이는 듯 했죠. 미경은 창밖을 한번 바라봤어요. 말들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죠. 미라는 연습을 늦게까지 했어요. 그날도 피아노 앞을 떠나지 않았죠. 정 여사님은 손님을 배웅하느라 바빴고 저는 뒤에서 정리를 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어요. 11시쯤 마찰음이 났어요. 모서리 쪽 장식 돌 근처였죠. 그리고 짧은 비명. 등줄기가 찬물처럼 식었어요. 나는 서류의 한 줄을 떠올렸죠. 위치 연습실, 원인 낙상 및 충격. 잉크가 눈앞에서 다시 번졌어요. 가보니 미라가 쓰러져 있었어요. 도윤 씨가 망설이는 걸 봤어요. 손을 뻗었지만 끝내 닿지 못했죠. 그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말이 내 귀에서 오래 울렸어요. 왜 닿지 못했죠? 내 목이 말랐어요. 미경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겁이 났겠죠. 자신의 손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녀는 손가락을 떨며 말을 이었죠. 그 후로 그는 눈을 닫았어요. 사람도 빛도 기억도요. 그게 그의 벌이었을 거예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장면이 이어졌죠. 다친 눈, 떨리는 손, 미완의 구조. 그리고 내 잘못이야라는 진술. 미경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은색의 작은 기계가 반짝였죠. 이건 미라의 보이스 노트예요. 사고 일주일 전 그녀의 목소리예요. 재생 버튼이 눌렸어요. 스피커에서 여성의 숨이 흘렀죠. 오늘 도윤은 잘 치지 못했다. 손이 가늘게 떨린다. 눈이 더 어두워졌다. 그래도 믿고 싶다. 그의 안에 아직 빛이 남았다고. 그 빛이 날 바라봐 주길. 마지막 문장이 바람에 걸렸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왜 지금에서야 말하나요? 미경은 긴 숨을 한 번 토했죠. 그때는 모두가 상처였으니까요. 그녀는 잠깐 시선을 떨구었죠. 하지만 이제 그가 나올 때예요. 숨이 길어지면 생도 얕아져요. 그를 밖으로 데려오세요. 카페 문이 한번 크게 열렸어요. 종소리가 맑게 울렸죠. 낯익은 그림자가 문가에 섰어요. 김비서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빠르게 테이블을 훑었어요. 우리가 앉은 자리로 곧장 왔죠. 사모님, 이 자리는 적절치 않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미경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죠. 기록을 지운다고 사실이 사라질까요? 김비서의 턱이 살짝 흔들렸어요. 기록은 맥락이 있어야 하죠. 나는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서류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눌렀죠. 맥락을 들을 사람을 부르죠. 도윤 씨가 원하던 기자를요. 잠깐의 정적이 테이블 위에 얹혔어요. 그때 카운터 너머에서 남자가 손을 들었죠.
카페에 다른 손님인 줄 알았는데 그는 서류 가방을 열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오늘 취재 요청 받았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죠. 명함에는 지역지 로고가 있었어요. 김 비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은 곤란합니다. 그가 기자를 막아서려 했죠. 그러나 기자는 미간의 주름만 깊어졌어요. 기록과 증언이 모였을 뿐입니다. 나는 억지로 숨을 고르게 했어요. 장소를 옮기죠. 집은 피하고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죠. 기자는 시간과 장소를 적었어요. 카페 밖 공기가 더 차가웠어요. 햇살은 밝았지만 바람이 메웠죠. 나는 은주가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전한 길을 알려주기로 한 약속. 북문으로 나오세요. 은주의 속삭임이 선명했어요. 정 여사님은 곧 돌아오세요. 오늘은 눈이 예민하실 거예요. 차가 좁은 골목을 벗어났어요. 신호에 몇 번이나 묶였죠. 손바닥 땀이 서리를 적셨습니다. 심장이 종이와 같이 얇아졌죠. 집이 보일 즈음 하늘이 낮았어요. 정문 앞에 검은 차가 서 있었죠. 정 여사님이 먼저 내리셨어요. 그녀의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죠. 현관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는 한 번도 떨지 않았어요. 어디 다녀오니? 목소리는 평평했고 온도는 낮았죠. 카페에 다녀왔어요. 나는 정면을 바라보고 답했죠. 그녀의 눈매가 아주 조금 가팔라졌어요. 그 사람을 만났니? 가슴이 한 번 크게 흔들렸어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거짓을 더는 만들 수 없었어요. 우리의 길은 자꾸 같은 문을 향했으니까요. 응접실에 앉아 공기가 밀렸어요. 창이 반만 열려 있었죠. 휘파람 같은 바람 소리가 들어왔어요. 정 여사님이 잔을 한 번 돌렸어요. 그 밤 내가 알고 싶은 건 하나뿐이겠지. 누가 미라를 밀었느냐. 그녀의 문장이 딱딱했어요. 컵받침이 짧게 진동했죠. 나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전 안 밀었다가 듣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수그러졌어요. 그럼 너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문이 가볍게 두드려졌어요. 도윤 씨가 조용히 들어왔죠. 눈은 감겨 있었고 손은 고요했어요. 그는 방의 공기를 먼저 읽었어요. 오늘 무슨 말을 나누고 있나요? 그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죠. 정 여사님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날의 이야기다. 너와 미라의 밤. 피아노 위 먼지가 햇살에 빛났어요. 도윤 씨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죠.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내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가 낮게 시작했어요. 누구도 미라를 밀지 않았어요. 그건 불의한 추측이에요. 정 여사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풀렸죠. 하지만 방의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왜 당신은 눈을 닫았나요? 내 질문이 방의 중앙을 가로질렀죠. 그는 손가락을 포개었어요. 나는 마지막 순간에 도망쳤어요. 내 손이 닿으면 더 망가질까 두려웠어요. 그 겁이 나를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의 고백이 방에 내려앉았어요. 정 여사님의 눈썹이 아주 천천히 떨렸죠. 그래서 나는 벌을 선택했어요. 빛을 보지 않는 벌을요. 잠깐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람이 커튼 가장자리를 흔들었죠.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도윤 씨가 고개를 조금 들었죠. 이건 그날의 기록이에요. 목격자는 당신, 진술은 내 잘못. 그는 종이의 기척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전부였죠. 지금까지. 정 여사님이 조용히 일어섰어요. 창문을 조금 더 열었죠. 햇빛이 바닥으로 길게 흘렀어요. 그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문을 닫으라 했지. 소리를 끊으라 했지. 그게 너를 살릴 길이라 믿었어.
그녀의 어깨가 잠깐 무너졌어요. 잠시 뒤 종이 한 장이 책상에 놓였어요. 서재에서 가져온 실험 기록이었죠. 그녀는 그것을 내 쪽으로 밀었어요. 이제 그만 숨기지 말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렸죠. 그러나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밖에서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저녁 기자를 만나요. 내 말에 방의 공기가 순간 얼었습니다. 김 비서가 어느새 문가에 서 있었죠. 그의 눈빛이 빠르게 우리를 훑었어요. 그 결정이 모든 걸 바꿔요. 그가 낮게 경고했어요. 돌아갈 다리까지 불태울 수 있어요. 나는 한 박자 쉬고 또박또박 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어둠을 건넜어요. 이제 빛으로 가야 해요. 도윤 씨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이 내 손등을 가볍게 덮었죠. 저녁 무렵 하늘이 붉어졌어요. 마당의 소리가 낮아졌죠. 문 앞에 작은 바람이 돌았어요. 우리는 코트를 걸치고 나섰어요. 정문을 나설 때 정 여사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죠. 오늘 끝을 보자. 그리고 시작하자. 그 말이 등줄기를 밀어주었어요. 나는 뒤돌아 고개를 숙였죠. 도윤 씨는 한 발 내디디며 속삭였어요. 오늘의 소리는 거짓이 아니에요. 도로의 불빛이 길게 늘어졌어요. 우리는 기자가 기다리는 곳으로 걸었죠. 가방 속 서류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대신 심장이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문 앞 그림자가 한번 흔들렸어요. 누군가 코트를 여미며 다가왔죠. 그 순간 전화가 짧게 진동했어요. 도착했습니다라는 한 줄 메시지.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제 말할 시간, 들을 시간. 오래 미뤄둔 한밤의 소리를 정오의 증언으로 바꿀 시간. 손을 잡았어요. 아주 단단히. 문 손잡이가 미세하게 떨렸죠. 우리는 동시에 문을 열었어요. 안쪽의 빛이 천천히 우리를 맞았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분명하게요. 숨지 않기로 한 오늘의 약속이 내일의 우리를 살릴 거란 사실을요. 이제 소리가 우리를 이끌 겁니다. 문 안쪽 공기가 따뜻했어요. 낮에 햇살이 테이블 위에 앉아 있었죠. 기자는 창가에 서서 우리를 맞았어요. 노트를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시작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고르게 깔렸어요. 도윤 씨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죠. 손끝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그날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숨을 길게 고르고 말을 잇죠. 우리는 세 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라는 저보다 앞에서, 저는 뒤에서요. 창밖 바람이 간판을 흔들었어요. 기자는 짧게 날짜를 확인했죠. 사고 발생 시각 23시 12분. 펜촉이 종이를 톡하고 눌렀습니다. 연습실 모서리에 장식돌이 있었어요. 그 앞이 좁고 바닥이 살짝 들렸습니다. 미라가 급히 돌다 구두굽이 걸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한번 가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저는 손을 뻗었죠. 하지만 닿지 못했어요. 제 손이 더 상처를 낼까 두려웠습니다. 그 겁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들어 짧게 물었어요. 누가 밀었다는 소문에 대해선요. 도윤 씨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님이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죠. 나는 문을 닫으라 했을 뿐이다. 아들을 살리려 했을 뿐이다. 기자가 시선을 제게 옮겼어요. 며느님은 왜 나서셨나요? 가방 속 서류 모서리가 손을 눌렀죠. 숨긴 소리가 크면 집이 무너져요. 미라의 사촌 미경이 도착했어요. 검은 코트를 벗으며 고개 숙였죠. 제 기록을 제공하겠습니다. 탁자 위에 녹음기를 놓았습니다.
스피커에서 숨소리가 흘렀어요. 오늘 도윤은 손이 떨렸다. 그래도 믿고 싶다. 그의 빛을. 기자의 펜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공식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가 침착하게 정리했죠. 병원 진단, 당시 동선, 내부 기록, 그리고 피아노 방의 구조요. 그 순간 저는 결심을 말했습니다. 집을 공개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요. 정 여사님의 눈이 잠깐 더 어두워졌죠. 그러나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인터뷰는 길지 않았어요. 마지막 질문이 조용히 떨어졌죠. 도윤 씨, 지금도 눈을 닫나요? 그가 미소인지 고통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죠. 열고 닫는 연습을 합니다. 도망치지 않기 위한 연습요. 그 말이 방의 공기를 바꾸었어요. 햇살이 한 칸 더 깊어졌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모두 흩어졌어요. 카페 밖 공기가 새롭게 느껴졌죠. 정문앞 나무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우리는 말없이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이 조용했어요. 은주가 눈빛으로 안부를 물었죠. 무사히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은 숨지 않았어요. 응접실에 앉아 차양이 퍼졌어요. 잠 표면에 우리 얼굴이 흔들렸죠. 정 여사님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그녀가 처음으로 물었어요. 숨기는 게 보호라 믿었다. 하지만 숨은 상처만 키웠다. 그 말이 가슴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살리고 싶으셨죠. 그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소리가 도울 차례예요. 문이 가볍게 두드려졌어요. 도윤 씨가 피아노 방을 가리켰죠. 오늘 같이 들어주시겠어요. 그의 손끝에 아주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셋이 나란히 앉았어요. 피아노 덮개가 천천히 올라갔죠. 건반이 낮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햇빛이 상판을 얇게 쓰다듬었죠. 첫 음이 방을 가로질렀어요. 둘째 음이 그 뒤를 따라왔죠. 세 번째 음이 멈칫하다 붙었습니다. 세 음이 하나의 심을 만들었어요. 그의 연주는 길지 않았어요. 세 마디에서 두 번 멈췄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짧은 침묵. 그 침묵이 우리를 같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정 여사님의 눈가가 젖었어요. 미라가 좋아하던 화음이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오래 걸렸죠. 오늘은 잘 들렸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도윤 씨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오래 도망쳤습니다. 이제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순간 작은 벨소리가 울렸어요. 현관에서 우편이 도착했죠. 은주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왔습니다. 서류엔 짧은 문장이 적혔어요. 심리적 반응 장애, 회복경과 양호, 시각 기능 이상 소견 없음. 정 여사님이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그럼 내 눈은? 그녀의 말이 공중에서 떨렸죠. 도윤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여요. 하지만 아직 두렵습니다. 방안이 아주 고요해졌어요. 두려움이 고개를 내리기 시작했죠. 저는 조심히 그의 손을 덮었습니다. 손끝에서 맥박이 또렷해졌습니다. 두려움은 같이 나누면 작아져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가 아주 작게 따라 웃었어요. 그럼 오늘은 반만 나눌게요. 우리는 사진함을 꺼냈어요. 서재에서 가져온 오래된 사진들. 젊은 시절의 두 사람, 그리고 빈자리. 정 여사님이 사진을 한 장씩 어루만졌습니다. 이 자리는 내 아버지였다. 그녀의 고백이 조용히 흘렀어요. 그날 그는 먼 곳에 있었지. 돌아와 보니 모든 게 늦었어. 빈칸의 의미가 제자리를 찾았어요. 오래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렸죠. 원망이 흩어지고 숨이 새로워졌습니다. 정 여사님이 사진을 우리 가운데 놓았어요. 미라에게도 말해주자.
우리가 늦었지만 돌아왔다고. 그 말이 등불처럼 방을 비췄어요. 저는 촛대에 불을 켰습니다. 작은 재단을 만들었어요. 사진과 흰 국화 한 송이. 옅은 향이 건반 위로 올라탔죠. 도윤 씨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미라. 그가 처음으로 또렷이 불렀어요. 나는 도망쳤고 널 잃었고 어둡게 살았다. 오늘 멈추겠다. 그리고 듣겠다. 그는 짧은 곡을 헌정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짧고 깊은 곡. 첫 음은 용서였고 마지막 음은 재회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바람이 창을 건드렸어요. 커튼이 아주 작게 흔들렸죠. 정 여사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 집이 이제야 숨을 쉰다. 저녁 무렵 기자의 메시지가 왔어요. 사실 확인 절차 완료. 보도는 내일. 짧고 건조했지만 따뜻한 문장. 우리는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 대신 서로의 숨을 들었죠. 피아노 방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있었지만 모양이 달라졌어요. 은주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잔을 나눠들며 서로를 보았죠. 이 집의 소리가 다시 정리되고 있었어요. 저녁 종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질 즈음 복도에 등이 켜졌어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내일 집을 정돈하겠습니다. 연습실 모서리도 손보겠습니다. 정 여사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돌은 치워라. 더는 누구도 그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그 말에 집이 잠깐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피아노 덮개를 천천히 닫았어요. 건반이 낮은 소리를 마지막으로 냈죠. 도윤 씨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을 함께하게 해줘서요. 함께 가요. 끝까지요. 제가 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렸죠. 어둠과 빛 사이에서 눈이 적응하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전부 정리하고 갈게요. 수화기 넘어 숨이 따뜻했습니다. 등불을 끄고 창을 반만 열었어요. 밤 공기가 방안을 가볍게 씻었죠. 멀리서 누군가 피아노를 치는 듯 했어요. 아니, 아마 우리 마음이 치고 있었겠죠. 저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돌아왔고 내일 우리는 나아갈 거예요. 말이 끝나자 방이 아주 깊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분명하게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다시 걸을 길을 밝혀주는 일이라는 걸요. 재회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리처럼 투명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빛이 손등을 스쳤어요. 밤새 불을 끄지 못한 등잔이 아직 희미했습니다. 그 불빛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켜봤습니다. 도윤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연주회를 열겠습니다. 그 말에 집이 한순간 숨을 골랐죠. 정 여사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접실 한가운데 피아노가 있었어요. 하얀 덮개가 벗겨지자 먼지가 햇살에 떠올랐죠. 이제 빛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악보를 펴주었어요. 맨 위엔 광월란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미라가 남기고 간 미완의 곡이었죠. 정 여사님의 손이 그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첫 소리가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맑고 조심스럽고 어디선가 울컥했어요. 그 음이 우리 모두를 붙잡았습니다. 둘째 음이 조금 길었습니다. 빛이 그의 눈에 닿자 눈꺼풀이 떨렸죠. 정 여사님이 숨을 고르며 속삭였어요. 잘 들린다. 이번엔 정말 잘 들린다. 음악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사이 우린 모두 그리웠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죠. 눈물이 소리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끝났을 때 그는 손을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공기 한 줄기마저 그를 위해 멈춘 듯 했어요. 정 여사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미라는 듣고 있을 겁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죠. 이제 그녀가 남긴 빛을 이어갈 겁니다. 그의 손끝에 햇살이 닿았어요. 나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젠 내 삶을 살아라, 수진아. 어머니의 글씨가 눈에 밟혔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닿았습니다. 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둘은 다시 시작해라. 그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나는 지켜볼 뿐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창문을 열자 햇빛이 한꺼번에 들어왔죠. 그 빛이 건반 위에 부서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빛을 받고 반짝였어요. 보여요. 당신이요. 그 짧은 말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햇살이 우리 사이를 지났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눈으로 당신을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가 부드럽게 흐트러졌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어요. 이제 어둠도 빛이에요. 그 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 여사님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라가 그랬지. 사람은 빛을 전하는 존재라고.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만졌습니다. 오늘은 그 말이 이해된다. 은주가 문을 두드렸어요. 손님이 오셨습니다. 기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신문 한 부가 들려 있었죠. 진실과 침묵, 그 사이의 음악. 제목이 굵은 글씨로 찍혀 있었습니다. 기사가 오늘 나갔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당신들을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왔을 겁니다. 정 여사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꽃잎을 흘렸어요. 피아노 덮개 위엔 한 송이의 흰 난이 있었죠. 그건 미라가 남긴 마지막 꽃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작게 말했어요. 이제 이 집의 어둠은 내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빛이 될 겁니다. 그 말이 기나긴 밤을 닫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은 눈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오래 두려웠을 뿐이죠. 그의 눈빛이 나를 감쌌습니다. 이제 같이 걸어요. 우리는 현관을 열고 나섰어요. 햇살이 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붕 위를 가볍게 건넜어요. 정 여사님이 뒤에서 부르셨습니다. 도윤아, 수진아. 그 목소리에 모든 계절이 담겨 있었죠. 행복해라. 그게 내 유일한 명령이다. 우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햇빛이 눈가에 번졌어요. 새벽과 낮 사이의 빛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건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팔려간 딸이라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진심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라는 걸요. 그는 세상을 속였지만 저만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려준 첫 피아노 소리엔 눈먼 세상보다 깊은 온기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수술비가 마련되고 저는 다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죠. 미안하다 한마디에 모든 게 용서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거래처럼 시작되지만 끝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날의 약속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다리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